조선 인조 시절 경상도 대구 인근의 작은 마을에 정씨 부인이라 불리는 28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역병으로 잃은 지 2년 그녀는 남편에게 배운 의술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 우리 아이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원이었을 때 옆에서 보고 배운 덕분에 간단한 병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역병이 돌고 있다더라. 정말? 무슨 역병인데? 천연두라고 하던데. 걸리면 죽는다더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연두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천연두에 걸렸어. 도망쳐. 우리도 옵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 남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연두가 맞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정씨 부인, 물러나시오. 당신도 옮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천연두는 전염병입니다. 당신이 옮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정씨 부인은 고민했습니다.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미쳤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천연두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씨 부인, 정말로 그럴 셈이요? 예. 하지만 제 집에서 치료하겠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옮지 않을 것입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당신도 마을에 들어올 수 없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자를 업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자를 방에 눕히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몸 곳곳에 수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빨리 치료해야 해요. 정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의서를 꺼내 천연두 치료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남자를 간호했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 찬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는 제 집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예.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반점들이 보였습니다. 천연두. 제가 천연두에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의원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천연두는 전염병입니다. 당신도 옮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자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저는 박문규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요?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박문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한양에서 역병이 돌자 약초를 구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의원이시라고요? 예. 하지만 오는 길에 제가 먼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의원이었다니. 그럼 한양의 상황이 심각합니까? 박문규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이 부족해서, 그래서 약초를 구하러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환자가 되어버렸네요. 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낫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양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합시다. 박문규는 감동한 표정으로 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이 제 남편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 부인은 더욱 정성껏 박문규를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약을 다리고 밤에는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문규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부인,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문규는 한양에서 배운 최신 치료법을 알려주었고 정 씨 부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 지식을 나눴습니다. 부인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정식으로 의술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박하시다니 과찬이십니다. 모두 남편 덕분입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지요. 그래서 역병에 걸리신 겁니까? 예. 역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정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원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자신이 죽더라도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박문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군요. 그리고 부인도 그 뜻을 이어받으셨고요. 저는 그저 남편을 닮고 싶었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문규는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수포도 가라앉고 열도 내렸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부인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했잖습니까? 함께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지만 마을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이 천연두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럼 정 씨 부인도 천연두에 걸렸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정 씨 부인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이 정 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 부인, 나오시오. 정 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천연두 환자를 돌봤소. 당신도 병에 걸렸을 것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조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오. 바로 그때 박문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의원 박문규입니다. 정 씨 부인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천연두는 정 씨 부인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저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박문규는 정 씨 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정 씨 부인에게는
천연두의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정 씨 부인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박문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 씨 부인께 부탁이 있습니다. 함께 한양으로 가서 역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한양으로요? 예. 지금 한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 부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 부인, 정말 가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 씨 부인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 씨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정 씨 부인과 박문규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가득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상황은 박문규의 말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 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임시 병원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정 씨 부인과 박문규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약을 다리고 박문규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역병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 부인과 박문규의 치료법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 씨 부인,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른 의원들도 합류했습니다. 석 달 후 역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정 씨 부인과 박문규를 불렀습니다. 정 씨 부인과 박문규, 그대들의 공로가 크도다. 무엇을 원하는가? 정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허락하겠노라. 조정에서는 정 씨 부인에게 땅과 자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한양에 최초의 무료 병원을 세웠습니다. 박문규도 정 씨 부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훌륭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박문규가 정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씨 부인,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정 씨 부인은 놀라 박문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함께 평생 백성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정 씨 부인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 씨 부인과 박문규는 조선 최고의 의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병원은 조선 팔도로 확산되어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늙은 정 씨 부인과 박문규가 병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 밤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떤 밤 말입니까?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난 그날 밤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던 정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신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죽었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도 역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박문규가 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저녁,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과부와 역병 환자였던 두 사람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과 박문규의 정신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의녀 과부와 역병 환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